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과학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 때에는 과학지문도 마찬가지 뭘 생각하고 화제, 그 다음에 글의 전개 양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뒤의 내용을 읽더라도 앞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연계시킨다라고 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읽는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단락 읽었을 때 인공신경망 기술이 일단 뭐가 되겠구나, 화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신경 조직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뭐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칠 수도 있고, 셈이라고 한다면 일단 인간은 신경 조직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고, 기억, 학습,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인간을 지금 컴퓨터로 그랬을 때 신경 조직에 해당하는 게 인공 신경망이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라고 했는데,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라고 했으니까 인간 쪽이겠죠. 여기가 뉴런이 될 거고, 인공신경망에서 뉴런의 기능은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자,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게 되면 컴퓨터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뉴런에 대응되는 개념이 무엇이구나? 퍼셉트론이구나.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요걸 얘기하고자 하네요. 그리고 여기 끝날 때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한다 하면서 끝났는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 어휘로 쓰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마저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하면서 내용을 마저 이어볼 수 있겠죠. 퍼셉트론은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자, 여러 개의 뭐가 있고 입력 단자,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개의 입력 단자, 한 개의 출력 단자라고 했잖아요. 개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라고 했을 때 요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쌤은 사실 그렇게 이과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쏙쏙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단은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입력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입력의 가중치를 곱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만들어진 게 가중합이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입력 단자가 여러 개 필요하구나, 뭐 요 정도도 같이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고정된 인계치보다 가중합을 구하고 끝난 게 아니야. 고정된 인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정된 뭐가 있고 인계치가 있고, 인계치는 미리 지금 고정된 상태인데 이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중합이 작으면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아니면 가중합이 그렇지 않으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1. 그리고 이렇게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출력값은 그러면 결국에 0 아니면 1이 출력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0 아니면 1일 것이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라고 했는데, 자,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게 0 아니면 1이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같이 해두는 게 좋겠죠.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자,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우리가 방금 뭘 봤는데? 퍼셉트론 봤는데,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뭘거예요? 기본 단위잖아요. 그럼 퍼셉트론이 많아야 인공신경망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더 복잡한 것들을 판정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겠죠.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해서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 계층으로 뭐가 되는 거? 이어지는 거고. 라고 했으니까 쌤은 그러면 여기 이게 만약에 무엇이라고 한다면, 퍼셉트론이라고 한다면 여러 계층, 한 계층, 두 계층, 세 계층,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계층이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자 출력된 신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다음 계층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고 입력단자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고 다시 이제 얘가 출력값을 내놓으면 이 출력값은 또 다음 계층에 뭐가 될 거고 입력단자로 갈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이루어지면서 복잡한 판정을 거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겠죠. 그림이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여러 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쌤이라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한 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이라고 했으니까 자, 시작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입력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쌤은 여기다가 출력층이라고 적어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밑줄만 치면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쌤처럼 간략하게 그림 그리면서 이제 요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퍼셉트론 그리고 이 퍼셉트론을 구성 단위로 하고 있는 인공신경망에서의 그런 이 형성 이런 것들을 지금 본 거잖아요. 구성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볼 수가 있겠죠. 확인. 어떤 사진 속의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판정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온 게 눈에 보이죠. 사진 속의 물체의 색깔과 그 다음에 형태로부터 사과인지 아닌지를 뭐 해보자? 판정해보자. 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입력값을이라고 했을 때 이 입력값이 뭐가 되는구나? 학습 데이터가 되는구나.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일단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이걸 건드리는구나.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개의 범주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색깔과 형태 두 개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하나로 엮는구나. 그 다음에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값도 뭐 하는구나? 제공을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쌤은 같은 범주, 아까 얘가 색깔과 형태라고 하는 두 범주를 하나로 묶는다고 했는데 근데 색깔은 계속 색깔로, 형태는 형태 쪽으로 이렇게 동일한 입력단자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되새길 거예요.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아까 정답 값을 같이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1로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는구나. 1이면 사과이고 0이면 사과가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학습 데이터 이렇게 줬는데 지금 앞에 나오는 부분은 무엇이었으니까 이게 입력과 곱하기 막 가중치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까? 뭐 요 정도 생각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라고 했고 자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 나뉜다라고 했으면 학습 단계부터 설명을 해주겠네 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에 출력값을 구한 후라고 했는데 자 요거 읽을 때 학습 데이터라고 한 게 아까 무엇이었으니까 사과라고 한다면 색깔과 형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지금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입력층에 입력단자에 넣어주는구나. 그래서 출력층에 출력값을 구한 후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에 이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네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아까 뭘 생각하면 더 좀 좋은 거예요.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무엇하고 입력값이라는 것하고 가중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한 무엇이 나왔고 가중합이 나왔고 그리고 이 가중합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임계치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비교.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출력충의 출력값 이렇게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에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같이 준다고 하더니 이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한다라고 하는 건 한 번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더 새기면 좋다는 거죠. 자,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값을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마찬가지.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오차값을 구하는구나 라는 걸 읽으면서 출력값을 지금 어떻게 한다? 정답에서 앞에 나왔던 무엇을 빼고 출력값을 빼고 그러면 나오는 게 오차값이구나.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센트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이 되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이 오차값의 일부가 어디로 간다? 지금 입력 단자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서 어디에 지금 더해진다고 했으니까 가중치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라고 했으니까 입력전자로 가서 뭐가 되는구나? 가중치에 더해주는구나. 그러면 앞에 입력에다가 뭐가 가중치가 지금 더해질 때 여기가 오차값의 일부가 더해지겠구나. 이것이 지금 더해진 값이 다시 가중치가 갱신돼가지고 이런 가중합을 구하고 가중합을 다시 인계치와 비교를 해서 출력값 나오고 출력값을 정답에서 다시 출력값을 빼서 오차값을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반복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정답하고 이제 차이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계속 갱신하는 거구나. 반복하는 거구나. 이런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출력값들이 각각 정답값에 수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뭐가 되네? 언젠가는 정답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라고 했으니까 오차값이 0에 근접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가중치 갱신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이제야 판정 단계로 전환하는구나.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요거는 그냥 체크를 해두고 필요하면 내가 재빨리 돌아와야겠다. 요 정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요 부분을 읽은 데에서 우리가 비문학 지문 읽고 난 다음에 큼직한 거는 좀 생각이 나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생각이 나야 될까? 가령 인간의 맨 처음에 인공신경망 기술, 그래서 뉴런과 대응되는 게 퍼셉트론이었구나. 그리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 구하는 방식 나왔고 이 퍼셉트론들이 여러 개 있어야지만 지금 복잡한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습하고 판정하기 위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 만드는 거 정답을 함께 준다라고 했던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학습 단계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과정이 그 다음에 나왔지. 요 정도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따를 때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체크를 먼저 해두는 게 좋겠죠? A는 무엇이었고 인공신경망이었고요. 자, B는 퍼셉트론, C는 입력 단자였었고 D는 가중치, 그 다음에 E는 인계치, 그리고 F는 출력값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B는 이라고 했는데 B라고 하는 게 퍼셉트론은 A의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확인했었죠. 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C는 이라고 했는데 C가 무엇이었고 입력 단자. 자, B를 구성하는 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퍼셉트론은 입력 단자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출력 단자로 구성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쵸?
자, 3번에 D가 가중치가 변하면 이 임계치도 따라서 변한다라고 했는데, 자, 임계치는 뭐라고 했어? 고정된 지금 임계치라고 했죠. 임계치는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E가 따라서 변할 수가 없겠죠. 자, 3번이 땡이겠네요. 4번에 E는 임계치는 F를 이라고 해서 F가 출력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 임계치하고 가중합을 비교를 해서 작냐 크냐에 따라서 0이 나오느냐 1이 나오느냐라고 했으니까 결정하는 기준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A라고 하는 A가 인공신경망에서 이것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F라는 출력값은 D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뒷부분까지 읽었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출력값에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출력값을 정답에서 빼면은 오차값이 나오는데, 오차값의 일부가 입력단자에 가서 가중치로 더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뭐가 되는 애? 가중치를 나중에 변화시키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입니다. 자, 16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그 다음 19번 가도록 하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아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시키고자 한다. 입력단자 3개 나와 있고 가중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임계치보다 1보다, 임계치가 1이네요. 작으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1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아니다. 그냥 요거 일단 볼게요.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2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B를 봤더니 여기에 학습 데이터를 주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답은 1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그 마지막에 주는 정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제대로 지금 캐치를 했는가 캐치하지 못했는가, 그걸 지금 알아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겠군.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문에선 지금 어디 있더라? 학습 단계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정 단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땡이겠네요. 학습을 먼저 가야 합니다. 2번, 이 퍼셉트론이 2를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군 이라고 했는데, 자, 임계치 가중합하고 임계치를 비교했을 때 임계치보다 작으면 0이라고 했어요.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라고 했고, 2를 출력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중합이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작은 게 아니라 더 컸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2번도 땡이겠네요. 3번, B로 한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이런 것들이 모두 늘어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중합을 구해봐야 되니까 가중합은 여기에 0.5 그 다음에 곱하기 학습 데이터 값이 여기는 1이 줬죠. 2.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는 뭐였고 0.5 그 다음에 0이었으니까 0.5 곱하기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0.1에다가 역시 곱하기 무엇? 1. 학습 데이터 1로 줬으니까. 그래서 요걸 곱하게 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0.5 플러스 0 플러스 0.1 계산하면 0.6이겠다. 자, 0.6을 가지고 우리는 임계치랑 비교를 해야겠죠. 임계치는 1이니까 0.6은 1보다 뭐합니까?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작으면 0이라는 값을 보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0이 나와야겠네요. 자, 여기 나온 끝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정답에서 출력값을 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아까 1이었었고 여기 1 있죠? 그러면 1에다가 방금 나왔던 출력값 0을 빼면은 1이 될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오차값이라는 것의 일부가 뭐가 되겠어? 지금 입력단자로 가서 가중치에 더해진다라고 했죠. 자, 일부가 가중치에 더해진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부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더해진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처음에 0.5, 0.5, 0.1이었을 때 이 중에서 1의 일부가 더해지게 되면은 점수란다. 숫자는 조금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모두 늘어나 있겠군 이라고 하는 건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3번.
자, 나머지도 왜 아닌지를 일단 확인할게요. 4번.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정답값에 수렴한다 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답은 지금 무엇이란 말이야?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이 아니라 1에 수렴하겠군 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4번 땡이고요. 5번에 B의 학습 데이터를 한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아까 뭐였습니까? 0이었었죠. 자, 그래서 0이어서 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퍼셉트론까지 모두 살펴본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지문에서 또 한번 독해를 잘 하고 쌤하고 만나야겠죠. 자, 우리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